정말 많은 선택지들과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결정 못 내리고 왜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말이 국민 모두가 아는 말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결정 못 내리지 못한다는 건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니죠. 네. 실제로 지난주에도 저는 커피 전문점 앞에서 그 수많은 메뉴판에서 뭘 마셔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야, 지혜를 좀 발휘해봐. 그럼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게요.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 이건 아니라는 건 증명이 됐죠. 네. 그럼 IQ는 대부분 기억력, 연산력, 생각의 스피드 같은 거거든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것과는 무관하다는 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지혜로운 성격, 그런 말도 들어본 적 우리 없잖아요. 네. 그렇죠? 타고나는 IQ나 성격 같은 게 아니라 분명 지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살아봐야 가지는 것? 아, 그렇죠? 네. 아까 처음에 파비앙 씨도 20대보다 지금이 더 지혜로워졌다고 그렇죠. 말을 네, 해주셨어요. 관찰 그동안 많이 했고 뭐 통찰 같은 거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그 모든 뭐랄까 정보들을 내공, 예, 그게 네, 네. 지혜로운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심지어는 60대, 70대 가면서 저는 지금 심지어 90대이신 어떤 그 정년퇴임하신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나 60대 이 철부지들이랑 얘기를 못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네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럼 교수님은 60대에 어떠셨는데 나는 더 철부지였지. 심지어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면은 타임머신 타고 60대로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야 그 창피한 말들과 예, 그 치기 어린 행동들, 예, 그 철없는 그런 언행들을 내가 또 해야 된다고? 아이 싫어. 싫어. 60 정도 된 분인데도 자기의 모습을 예전에 예. 내가 얼마나 미성숙했냐라고 기억하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뭐 인간관계에 대한 결정, 돈에 대한 결정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긴 시간 동안 내리는 결정을 둘 중에 하나, 즉 이 두 종류로 묶는 걸 좋아합니다. 바로 고와 노고예요. 고스톱이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고와 스톱이라고 생각해요. 코돌이. 네, 네, 네. 그런데 고와 결국 스톱은 같은 말입니다. 왜? 갔으니까 스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의 반대말이 스톱이 아닌 거네요? 노고죠. 안 가는 거죠. 아, 그렇죠. 와, 새로운 네.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고와 스톱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은 노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스톱했다는 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장사를 했어요. 와. 그러다가 너무 매출도 떨어지고 장사도 안 돼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가게를 넘깁니다. 그게 스톱이죠. 그쵸. 네. 애초에 노고 그럼요.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고나 스톱이랑 같은 맥락이고 근본적으로 보자면 고와 노고예요. 그런데 고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노고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노고요. 노고죠. 노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기 올려보다 청기 내리지 마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와, 이렇게 청기백기 게임이 연관된다고요? 네. 와. 큰 그림. 대박.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고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를 어떻게 하는가를 주로 다 가르쳐줘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주로 학교에서 가르쳐주죠. 네. 그럼 어떤 차이예요? 고와 노고. 고는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고는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를 주로 학교에서 배우고 고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고 맞아요. 고를 하지 않아서 얻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고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고하다가 스톱하는 것보다 노고하는 게 더 저는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랑 저희들이 세미나를 해보면요. 만약에 디스크에 혹은 당뇨에 이런 질병이 오면 제가 뭘 해야 되죠? 라고 다 물어본대요. 뭐 그러면 좋은 치료기기를 사야 되나요? 좋은 약을 먹어야 되나요? 다 이런대요. 네. 예. 근데 뭘 안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은 환자는 거의 없대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근데 디스크든 당뇨병까지 뭘 안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노고가 중요할 때 그렇게 뭘 고하면서 또 그 고 사이에 노고해야 될 것들을 계속 고하면 실수를 저지르다가 정말 중대한 질병, 뭐 디스크나 당뇨보다 정말 죽고 사는 그런 그 과정에 가면 갑자기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는 노고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왜 우리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갑자기 노고 시스템이 연습이 안 돼 있고 세밀함이 떨어지니까 극단적인 변화나 질병에 걸리면 극단적인 노고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생식만 하시다가 막 갑자기 영양실조로 오히려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15년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노고가 무조건 어려워.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적이고 뭔가 많은 것들도 해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가끔씩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사람들이 고 스톱 딱 그 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먹어도 고라 그러죠. 네네. 그렇죠? 네. 잘 먹어도 스톱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 위주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고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고를 해야 될 걸 고하는 건 맞지만 노고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이 고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많았던 거죠. 자, 물론 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성취가 많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조차도 약간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네. 반대로 노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나 아니면 반대급부가 있을까요? 기회를 놓치기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고가 강한 사람들은 약간 안정감이 있고 되게 소위 말해서 삶이 너무 굴곡지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놓친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상적인 거는 고해야 될 거 고하고 노고해야 될 때 노고해야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이걸 잘하겠어요, 한 사람. 고에 조금 더 초점 맞추고 있는 유형이 있고 노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초 쓰는 사람, 경기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저기 있어. 없더라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있는 적을 없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그런 결정권자는 노고 시스템이 잘 발달돼야 돼요. 왜냐하면 미사일 잘못 발사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인지심리학자들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이걸 시그널 디텍션 타입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탐지하는 유형. 네. 있는 걸 제대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갈 걸 제대로 가는 사람.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것,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가는 사람, 그걸 잘하는데 그러니까 가야 될 것도 안 가는 또 아쉬운 기회들이 많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서로를 보충하고 잘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죠. 그 성공한 사례를 하나 아는데요. 조선 세종대왕 때 왕은 젊었고 황희라는 아주 나이 많은 정승이 있었어요. 젊은 세종은 계속 고해요.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걸 계속. 황희 정승은 역할이 뭐냐면 계속 안이 되옵니다. 계속 안이 되옵니다. 노고였군요. 네, 노고. 그래서 이 세종의 고와 황희정승의 노고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걸 이뤘는데 부작용은 또 그만큼 없었던 이런 아주 참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죠. 이상적인 거죠. 나이 들어가면서 노고가 좀 더 점수가 좋아지고 상승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점수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다 대부분 정상범주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고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노고를 너무너무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적인 수준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 범죄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많은 질병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까지 고를 제대로 하는 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노고를 제대로 노고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특히 고는 성공의 경험이지만 노고는 안 좋은 일을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진짜 직관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뭘 하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를 주로 인생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뭘 안 했더니 정말 그 일이 안 일어났어. 이런 건 별로 기록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직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직관이 쌓여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 같은 지혜라고 보지만 거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뇌처럼 슬라이스 치즈 한 장 한 장 한 장씩 쌓여있는 그 직관, 그리고 그 직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노고의 경험들이 들어가면 훨씬 지혜로워지기 쉽다. 그러면 결국 고와 노고를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아 오늘은 이걸 안 해야 되겠다.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노고의 미덕을 몰라서 항상 고를 하고 성공 성취를 해야지만 이제 저한테 남는 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노고를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대, 30대에는 실제로 노고해야 될 것도 많이 고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시스템이 발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들 용어로는 노고 시스템을 자꾸 작동시켜서 그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양쪽 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있죠. 네. 젊을 때는 할지 말지 고민되면 해라. 해줘. 그러니까 네, 네. 고 노고 중에 판단이 안 되면 고로 가는 거고 나이가 들면은요 예. 할지 말지 망설여지면 하지 말아라. 이제 노고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오히려 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노고를 잘해야 될 때를 역설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서 방금 전에 이익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말 안 해야 될 걸 정말 안 하는 예, 그런 행동들의 원숙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고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저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네.